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행히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짜증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랑을 주신다 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아, 네. 그런 사랑 필요 없어. 이러면서.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2부 순서 저희가 2부 순서는 원래 한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펀지밥 극장판을 보고서 얘기 좀 나눠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스펀지밥 최저 시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개미와 같은 스펀지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번 주제를 정했습니다. 최신판이죠, 스폰지밥. 그 3D. 네, 맞습니다. 3D 주신 거예요, 저? 네네. 아, 보지를 않아서. 네, 안 봤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취향도. 네, 일단. 제가 다운은 받았는데, 주신 거, 네. 지금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보기 딱 좋은 애니메이션이라. 네. 저도 처음엔 개인적으로 스펀지밥이란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자꾸 볼수록 매력이 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이쪽에 깜짝 연락 오셨네요? 네, 일단 줄거리 소개 한번 김원희 해주시겠습니까? 아, 자꾸 줄거리 소개하라 그래가지고. 네, 아, 부담스럽지만, 정말. 네, 그래도 줄거리를 해야,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안 보셨어요? 봤는데, 까먹었을까봐. 네, 뭐, 등장인물은 어쨌든, 뭐, 스폰지밥이고요. 네, 그, 스폰지밥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제 비키니시티거든요. 네, 여기에, 최고의 인기 메뉴 게살버거가 있는데, 이 게살버거 레시피가 오늘 사라져요. 그래서 스폰지밥과 친구들이 이 레시피를 찾아 떠나는데, 네, 이 레시피를 해적이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여정입니다. 간단한데. 네, 그럼요. 간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에피소드 많은데. 아닙니다. 이 정도면 깔끔합니다. 아무튼, 게살버거 스페셜 레시피. 네, 인터넷에 치면 게살버거 레시피가 떠돌고 있죠. 아, 진짜요? 네, 탑시크릿이라고 써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데. 아, 진짜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네, 아. 게살버거 레시피라고 대박. 탑시크릿이라고 찍혀갖고. 네. 네, 시중에 도는데, 실제로 만들어 먹어본 적은 없고요. 네네. 네, 예전에 롯데리아에 게살버거가 있었죠? 진짜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옛날 롯데리아에 게살버거가 있었어요.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 건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니들이 게맛을 알아? 막 이러면서 예전에 그 신고 아저씨 나와가지고 광고하고. 기억나세요? 그게 버거였어요? 네, 게살버거. 어. 아닌가? 내가 착각하나? 안 그래도 내가 요새 착각을 네. 많이 해가지고 지난 네네. 시간에 그 단테 씨 네. 그 단테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뭐 탈레랑이었나? 그 지옥 또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네. 네, 머리가 나빠서요. 그냥 네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네네네. 네,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맞- 정보가. 이 롯데리아 크랙버거였네요, 진짜. 니들이 개맛 알아. 네네네. 니들이 개맛 알아? 네. 신고 할아버지가 나와서 어. 한때 그 말이 유행이었죠. 네네네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막 그런 그 유행어가 뜨면서. 그 크랙버거는 사라졌는데, 이거는. 아무튼 우리 볼매님 이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네. 네, 김원희는 스펀지밥을 좋아하시는데 네네. 이번 극장판 작품 두 번째 작품이죠. 네네.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왕관을 찾으러 갔던 음. 내용이었었고요. 이번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똑같은 걸 찾으러 가네요. 비슷한 걸. 네, 레시피를 찾으러 가는 건데 이번 작품은 어떻게 보셨어요? 극장판인데 기존에 많이 보던 에피소드 TV판 말고. 사실 극장판은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는 그냥 시리즈물이 TV로 하는 시리즈물이 더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그래도 TV로 하는 거는 뭐 좀 느껴지는 거라도 있고 네네네. 그런 게 있는데 극장판은 딱히 그냥 이번 극장판 약간 히어로물 같은 느낌? 그쵸. 마지막에 네네네. 히어로들이 나오죠. 네네네네. 네. 저는 그쵸, 히어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흔히 보는 이 일본식 그 특촬물, 네네. 바이오맨 막 이런 것처럼
네다섯 명. 네. 약간 어벤져스 네. 느낌이 나긴 했는데, 네. 보면 이제 어벤져스 느낌 나잖아요. 그냥 어벤져스 같으세요? 어벤져스네,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어벤져스나 이제 특촬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워레인저,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연출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 쏠쏠한 재미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스펀지밥 시리즈를 이제 즐겨보시잖아요. 네. 캐릭터들만의 개성들이 꽤 있는데, 네. 혹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일단 캐릭터, 스펀지밥 좋아해요. 아, 스펀지밥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스펀지밥 좋아해요. 전 뚱이가, 아, 정말. 근데 귀엽다고 느껴지는 건 뚱인데, 네네. 약간 여자들은 좀 싫어할 수 있는. 왜요? 왜 싫어요? 약간, 거기서는 약간 멍청하게 나오고, 약간 더럽게 나오잖아요. 아, 그쵸. 약간 네. 더럽고 멍청하고. 그런 느낌이. 다 안 좋은 것만 하고. 네, 귀엽긴 한데, 약간 그게 막, 약간 귀엽다 정도지,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징징이가 불쌍하다 정도. 근데- 저는 스펀지밥을 별로 본 적이 없어 사실 지금 얘기할 게 별로 없긴 한데 스펀지밥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지나치면서 몇 번 봤을 때 스펀지밥 캐릭터가 되게 뭔가 되게 너무 해맑다 그래야 되나? 노란하죠. 어? 노란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오프잖아요. 이 배경 자체가 환경이 오프인데, 그러니까 오픈 환경인데 거기에 이제 스펀지밥이 좀 약간 사이코틱하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캐릭터를 그 애니메이션이랑 그 만화를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네. 단편적인 것만 가끔 조금씩 봐서 그 캐릭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사실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해맑다 그래야 되나? 네. 눈치 없고 약간 눈치 없다. 너무 해맑다 보니까 주변에 약간 분노를 민폐. 야기하는 약간 요런 캐릭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보면서 저런 답답하죠. 캐릭터가 답답하죠. 직장에 있으면 굉장히 싫겠는데라는 생각을 어, 근데 그래요? 본인 할 일은 다 해요. 근데 저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본 게 되게 단편적인 거여서 너무 그 해맑음이 너무 오히려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는 맞아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런 사람 회사에 있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꼴배기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아니, 생각을 거기는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약간 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캐릭터들이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저는 이 스펀지밥을 볼 때 항상 현실과 이입이 항상 많이 돼가지고 그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게 그냥 만화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현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안 봐서 전혀 공감이 안 돼서 내가 말을 못 하겠네. 그냥 이렇게 넉넉고 보기에 딱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내 일상인 것 전체 같은 회 자체도 전체를 한 번도 시즌 그게 뭐 30분이든 20분이든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하기가 근데 아주 단편적인 것만 봤을 때 단편적 한 10분? 뭐 이렇게 잠깐 봤을 때는 저 사람 너무 해맑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좀 짜증스러울 정도로 해맑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만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럼 일단 웃음소리도 너무 이게 약간 좀 오바스럽고 그래서 저는 일단 스펀지밥 그 성우가 우리 그 B급 바리스타 소개해주는 그 성우 녹음해줬던 네네네. 영주 목소리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영주랑 약간 목소리 톤이 비슷해서 일단 저는 이제 관심 있게 항상 보는데 일단 전 스펀지밥 같은 친구가 내 직장에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약간 사이코틱한데 그 자기 할 일은 꽤 열심히 하고 어쨌든 자기 일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약간 오바스럽고 좀 분위기 잘 못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뭐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저렇게 혼자 좋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자기 할 일만 잘해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직업,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 직업군, 직군이 있고 네네. 협업이 필요한 직군이 있는데 협업이 필요한 직군에서 자기 할 일만 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민폐 캐릭터라고 그럴 수 생각해요. 있겠네요. 왜냐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그게 색깔 공유가 맞아요. 안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옆 사람이 힘들거든요. 우리가 스펀지밥을 통해 또 이 조직 문화를 또 다시 한번 보는
뭐 누가 오셨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요새 좀 그런 걸 느끼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일단 이번 작품을 별로 이제 기존에 이제 TV 시리즈물보다는 별로라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로 이제 좀 코믹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건 너무 이제 아무래도 극장판처럼 이제 늘려야 되니까 막 스토리를 어거지를 좀 만들어야 네, 약간 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또 잊어버린 걸 찾으러 가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 기존에 오히려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보다는 좀 재미가 좀 덜했던 네. 저도 사실 보면서 뭐 재미가 이렇게 막 있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냥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들이 기존의 TV물과 다르게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이제 좀 영화랑 같이 섞여 있잖아요. 네네.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2D, 네 2D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3D. 네 3D 스타일로 나왔고 또 이제 또 캐릭터가 이제 약간 히어로물과 이제 혼합형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색다른 볼거리가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재밌게 봤는데 뭐 이렇게 너무 재밌었다는 건 아니었는데 일단 재밌게 스토리야 봤었고. 뭐. 트랜스포머 이런 것도 뭐 요약하면 한 줄로 끝나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발로 써도 될 것 같은 스토리. 그러니까 뭐 스토리 뭐는 뭐 그럴 수도 영상은 있죠. 근데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3D가 네. 그 실사랑 연결됐을 때 어색함이 없었어요. 사실. 아. 네, 정말 그냥 그 자리에 공을 많이 들였네요, 그 그럼.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그쪽을 좀 전공을 했고 네. 해가지고 그냥 잘 만들어 영상은 정말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음악도 좋았었고요. 아 음악이요? 네. 네. 아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그 쿵짝쿵짝하는 음악이 좋아서 그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갈 때 음악이 좀 좋아서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스펀지밥 원래 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 니켈러디안 이 채널이 네네. 일반 케이블 TV 채널로 보면 좀 뒤쪽 어린이 채널 쪽에 있어서 네. 사실 잘 안 갔거든요. 투니버스 쪽하고는 또 좀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잘 안 봤는데 어느 날인가 아들이 이걸 보다가 같이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어요. 네. 캐릭터들도 딱 내 취향이고 내용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일어나 특히 저는 이제 또 서비스직을 하다 보니까 징징이 같은 캐릭터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봤었고 그리고 우리 집게사장님 같은 분들도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기도 하고 미국 드라마인가? 아니 미국 애니메이션인가요? 네네. 물론 실질적으로 뚱이같이 멍청하고 더러운 애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도 해봤고 사실 그리고 또 스펀지밥 같이 좀 이상하지만 되게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또 해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대입이 됐었던 제 직장과 관련돼서 이 만화를 많이 빠져보게 되는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들이 심심하면 밥 먹을 때 이걸 TV를 틀어놓고 이제 밥을 먹어요. 저랑 수준이 비슷하네요. 여러분 되게 비슷하다. 아들내미가 그래도 항상 TV버스 채널을 틀어놓으면서 밥을 먹거나 나 되게 비슷하다. 잘 맞는다.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뭐 보지 않아도 틀어놓더라고요. 저 약간 그렇거든요. 보지 않아도 틀어놓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안정이 돼. 그래서 그런 거군요. 아니 아들이 아들 안 보면 꺼 그냥 끄자 그러니까 틀어놔야 된대. 네. 너 안 보잖아.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데 계속 틀어놓더라고. 그래서 보기 싫었는데 계속 봤어요. 같이 내가 앉아서 보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개성적이더라고요. 다 거기 나오는 애들이 다 그래. 특히 거기 뭐지? 이너맨인가? 조개소년. 조개소년과 이너맨. 내 할아버지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웃겼어. 그래서 캐릭터들이 참 괜찮다. 그래요?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약간 좀 내 취향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용 자체도 매우 현실적인 건데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것도 꽤 많았고 진짜 희노애락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좀 가벼움과 동시에 뭔가 내 마음에 좀 뭔가 와닿는 가벼우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만화가 좀 잘 없었는데 최근에 어찌됐든 이 스펀지밥이라는 만화가 좀 많이 남는 그랬던 만화여서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이제 그 캐릭터 상품도 이제 스펀지밥 관련된 걸 많이 이제 사서 모으고 있어요. 네. 다이소 가니까 이렇게 컵도. 아, 저는 옛날 롯데리아 가가지고. 아, 저도 샀고요. 롯데리아 2,000원에 팔았거든요. 롯데리아 캐릭터. 그 아, 이 있었죠? 덕후분들. 아, 그거 샀죠. 그래서 저도 세 개 다 샀습니다. 아, 4개 아니에요? 4개였나? 그 3개 아니었어요? 징징이, 뚱이. 아, 그거 말고 스폰지밥만 팔았었어요. 언제요? 아, 이거 붙이는 거? 네. 아, 붙이는 스펀지밥? 그거. 그것도 그거 근데 하나. 3개인가 있었던데, 그거 아, 제가. 그래요? 저 하나만 샀었고요. 네. 스펀지밥을 요새 이제 유심히 많이 보고 있어서 네. 어디 돌아다니면 스펀지밥 관련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나 이렇게 제가 더 찾고 있는 그래서 스티커 이쁜 거 안 나오나 이제 막 그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네. 이 캐릭터 관련 상품들이 대중화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좀 관심 있어하는 캐릭터. 근데 예전에 한번 EBS에서 스펀지 송이라고 해서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네, 네네.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요. 네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BS의 스펀지 송에서 아예 성우들이 다 바뀌어 있는 상태로 네네네.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이가 있고 하신 분들도 좀 많이 알죠. 왜냐면 EBS 아. 케이블 채널이 아니라 EBS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그, 봐요. 네, 정규 아. 방송이 나오는 곳에서도 다 보시긴 하셨죠. 근데 거기는 스폰지 밥으로 한 게 아니라요. 스폰지 송이라고 해가지고. 네모 스펀지송 이렇게 했네. 네, 그래서 아예 성우분들이 다 다른 분이셨어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성우랑 달라요? 네. 미켈로니안 그 성우분들이 아니셨어요. 일단 이번 작품은 그냥 별 볼일 없다. 그냥 TV 시리즈물이 좋다. 이게 사실 TV 시리즈물 같은 경우는 네. 적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스토리가 빨리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맞아요.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용이 너무 짧아요. 네. 그냥 짧다 그 보니까. 계산 레시피를 찾으러 가서 계산 레시피를 찾는다. 네.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가 끝인데 이거를 늘리는 1시간 30분을 늘리니까 애들이 막 우주도 갔다 오고 우주도 갔다 오고 막 과거도 갔다 오고 어린이용인데요? 아니 어린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많았는데 가족 많아. 너무 산으로 자꾸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지죠, 맞아.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게 곧장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자꾸 산으로 가 애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찾았는데 그 찾은 것도 싸우는 게 너무 히어로물이야 갑자기. 그래서 이번 건 좀 별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저도 이제 극장판 1편이랑 2편을 봤는데 저는 그냥 2편이 그냥 제 눈이 즐거워서 그랬는지 2편이 더 낫었던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제 TV 시리즈물이 더 재밌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짤막짤막한 TV 시리즈물이 저한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우주에 고래가 살아. 돌고래가 살아, 네, 우주에. 맞습니다. 네,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 사람이 뭐 행성간에 관리를 맡고 있다고 네. 뭐 그렇다. 만 년 동안 화장실을 못 갔대요. 네, 원래는 이 스펀지밥 자체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제 스펀지밥을 보면서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모습들 그리고 원래 얘기하고 싶었었던 이제 최저시급 얘기를 한번 좀 꺼내보려고 이 스펀지밥을 꺼냈는데요. 사실 이 만화 속 스펀지밥이 설정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아주 기계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예가 같은 그런 설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직계사장이 너무 좋아하는 직원인 거죠. 실질적으로 반면 징징이는 매일 징징거리면서 손님에게 투덜투덜대고 근데도 남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직계사장이 자를만도 한데 왜 안 자르는지 아무튼 그런 그거를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급여가 엄청 짜서 최저시급 문제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최저시급도 있고 스폰지밥에서 보면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죠. 네 오픈부터 마감까지 네, 오픈 마감하는데 쉬는 날 없이 네, 뭐 오늘 뭐 일찍 갈게 하면 내일 5시간 일찍 나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늘 1시간 일찍 갔으니까 너 그러면 내일 5시간 일찍 나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 깎고 네, 급여 깎고 노동시간이 진짜 길다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랑
근로 시간이 길다는 내용이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이런 노동 시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몰매님이 일하는 중에 녹음하는 거구나. 지금 매우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주제가 딱 맞네요. 네네. 네, 말수도 꽤 좀 적습니다. 네. 지난 녹음에 비해서 좀 과묵한데. 그게 아니 스폰지밥을 안 봐서 아니, 말 끼어들 수가 스폰지밥은 없어. 상관없고. 이번에 무한도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갔었잖아요. 아니, 들었어요. 네. 근데 좀 기사를 보고 좀 약간 좀 납득이 안 갔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뭐 근로시간이 아닌 뭐 22시간이었네? 근데 저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을 네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직종, 그러니까 열정 페이? 네, 열정 페이보다는 일이 많아요, 사실. 일이 많은데 그거를 네.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야근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결과물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야근이야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일단 전 페이 문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되게 일을 했어. 그리고 정말 힘들게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뭐 맞춰본다라든가 어떤 합리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이면 안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영상 쪽에서 일을 하셨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배운다는 생각이 좀 많으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다.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길이 좀 막연하게 없다 보니.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들어가기 힘들다. 뭔가를 이렇게 아. 왜냐면 공채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근데 네. 그렇게 가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험을 좀 쌓고. 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분이 한 달에 30만 원인가를 받으면서 일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집에도 잘 못 가셨어요. 그 업종이 어디 업종인 거예요? 영상 쪽 이제 일을 하셨었는데. 아, 영상 쪽은? 그러니까 일이 없어도 위에 선배나 이런 분들이 가란 말이 없으면 계속 나와서. 계속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긴 거죠. 근데 네. 일이 없다는 걸 하진 하지만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뭐 12시간이면 12시간 이렇게 있고 집에 가시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받는 수당은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교통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교통비가 원래 그것도 안 챙겨주는데 챙겨준 거다라는 식인 거죠. 너가 배고 싶어서 왔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화계 쪽도 저는 알기로 네. 그런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패션 쪽도 좀 네. 많다고 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좀 한정적이긴 한데 꽤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사람을 쓰는 어떻게 보면 쓰는 거잖아요. 날로 먹는 거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네. 아닌데. 근데 많이 그런 경향이 네네네.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그런 걸까? 직장이 이제 한정적으로 인원을 뽑는데 그곳에서 무조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게 되면 아니 근데 그런 거 약간 갑과 을의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한정적인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 근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함에도 그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가 있는 거죠. 너가 여기서 1년, 2년 일을 하면 딴 데로 갈 수 있는 기회.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너가 정직원이 될 수 있다거나 뭐 우리 회사에서 너를 채용할 거라든가 네. 뭔가 조건이 있겠죠. 그분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배우겠다는 심정만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거를 배우고 난 이후로 뭔가 결과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일을 하셨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잖아요. 그쵸, 열정페이죠. 근데 왜 그런 걸 강요를 할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열정페이를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좀 적당해야지. 그러니까 열정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기사로 나오는 거는 너무 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20-30시간 노동을 했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진짜 뭐 1,000원도 안 되는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서비스직이라 시급이 짠데 그래도 물론 뭐 악덕업주들이 그런 시급을 체납 뭐 안 주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었고요. 근데 또 애들이 어찌됐든 간에 최저시급이라도 받겠다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쨌든 최저시급으로라도 주잖아요. 근데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라도 안 주고 있다라는 게 전 솔직히 물론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라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전 또 꽤 놀라웠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그쪽으로 갈 게 아니면 업종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일을 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그쪽은 약간 도제식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작가나 이런 쪽도, 방송 작가나 이런 쪽도 약간 그런 게 되게 강해서 초반에는 엄청 이렇게 막내 작가라 그러죠? 그럴 때는 그냥 뭐, 약간 뭐 교통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배워나가다가 이제 그 연차가 쌓이면서 가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은 너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당연시 여기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특수성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업종에. 그렇죠. 근데 모든 걸 다 근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 시간은 긴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 한 10시간 하고 있다가 1시간 잠깐 일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또 어떤 다른 데서는 계속 10시간 내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20시간 일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저는 볼맨님의 생각도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연차를 쌓은 후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버셨어요. 아, 그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연차가 이제 뭐 5년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이후로는 보통 사람들 그냥 회사원보다는 좀 더 많은 페이를 받고 자기 시간을 좀 갖고.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네요. 근데 좀 이제 그게 버텨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시다가 네.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거죠. 더 이제 뭔가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죠. 네, 제가 아는 친구도 이제 영화계 쪽에서 살짝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회사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말이 너무 페이가 적어서 생활을 할 수, 왜냐면 이제 그 친구는 서울에 사는 친구가 아니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그 페이를 받고서는 서울 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다달이 나갈 게 많은데. 네, 뭐 방세도 내야 되고 네.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게 있는데 뭐 만약에 정말 뭐 한 달에 50만 원, 80만 원 받았다 쳤을 때는 그 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기본적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것 같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선진화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새 뭐 임금 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뒤섞여 있는 거죠.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의 네, 일종의 맞아요. 과도기가 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이제 성장 일변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세대보다 훨씬 어르신 세대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먹고 살기 어떻게 보면 바빠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세대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바뀌어나가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상 업종이든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은 딱 주어진 시간만 딱 일하고 그거에 대해서 초과를 할 경우에는 그 초과에 대한 거를 반드시 칼같이 지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너무 혹사시키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업종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우리나라는 모든 임금이나 이런 거가 시간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가끔 들거든요. 근데 네, 시간 위주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무직분들은 사실 맞을 수 있어요. 사무직들은 일하는 시간이 딱 고정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 네. 뭐 제조업이나 이런 생산직 근로자들은 사실 블루칼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에 비례해서 맞고 그거에 대해서 오버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초과나 뭐 야간 이런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변호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듣기로는 연봉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는 사실 월급제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급을 제외하는 거의 월급제인데 연봉제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12로 나눠서 이제 연봉 그걸 월로 받는 약간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연봉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게 연봉제인 네. 거래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거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네. 칼라들은 그 뭐지?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블루 칼라처럼 시간 대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과물이나 이런 걸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1년에 1억 받는다 하면은 그거를 1년에 1억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시간은 몇 시간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라도 좀 해놔야 뭔가 좀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과도기니까 조금씩 음. 이제 변화되어가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제 최저시급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정규 직원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는 그렇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된 급여를 받고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으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시급이 올해가 6,470원이에요. 작년이 6,030원.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매년 인상률이 뭐 약간 오차는 있는데 이제 6.5에서 7.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올라봐야 한 4,500원씩 오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론 계속 뭐 월 1시간 만 원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인이 그렇게 1시간에 만 원씩 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내년도 바라보는 게 이제 올해 또 이제 결정을 곧 할 건데 6,470원에서 뭐 많이 올라봐야 뭐 한 7,000원이겠죠. 뭐 기껏 많이 올라봐야 이제 7,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7,000원이 안 되면 뭐 한 6,800 얼마 또 이러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래도 이제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시고 어찌됐든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계신데 아직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이제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새로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매장에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남자 직원도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오늘 본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직장. 왜냐면 또 바리스타라는 이 직업이 또 안정적이지 못한 데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잘리기도 하고 하니까 새로운 자기만의 살 길들을 찾아서 이제 준비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최저시급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알바했을 때는 했었죠. 네, 지금은 이제 알바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많은 근데 큰 생각이 없긴 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보통 그러시죠. 그냥 그런가 보네. 요즘 알바들은 저 정도 받는구나. 저걸로 생활이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은 가끔 하긴 하죠. 볼메님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최저시급을 시급이라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도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걸 생각 잘 안 하시는 근데 것 지금 같아요. 조직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근데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폭이 네.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금 임금 네. 인상 예전에는 막 5% 이랬는데 요새는 5%도 임금 인상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뭐 기껏해봐야 2% 3%인데 최저시급은 어쨌든 6, 7%씩 계속 올라가고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엔 택도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가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일을 한다 쳤을 때, 네. 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못해도 200만 원까지는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180에서 200 정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최저시급 받는 애들은 진짜 주말 뭐 하루 정도 쉬고 거의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제 노동을 해서 일을 해도 기껏 받아봐야 120, 130이에요. 네.
그것도 주유수당을 어떻게 좀 쳐주면 좀 더 받고.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임금 올라가는 거를 최저시급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10,000원을 주정을 한단 말이죠. 지금 시급 10,000원 줘야 된다. 근데 안 그거에 그러니까 그게 최저시급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임금 체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최저시급만 따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최저시급이라는 시급의 개념은 결국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초과 근로나 이런 걸 할 때 결국 그런 거를 산정하는 기준들에도 결국 같이 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럼 그 초과 근로에 대해서 네. 회사로부터 혜택을 보세요? 없죠, 별로. 별로 없기는 10배 정도? 뭐 별로 네. 없고 저희도 뭐 10시 넘어가면은 안 주고 이렇기는 하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최저시급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국엔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임금이나 이런 돈 받는 거랑 네네네. 결국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쪽을 건드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거를 높여주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상률을 말씀드린 게 최저 그거를 맞춰서 산정을 하다 보면 그게 만약 진짜 10,000원 수준이 된다 치면 입사를 한 2, 3년 한 사람의 월급을 네. 초반에 들어온 사람이 넘어서는 꼴이 네네네.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일한 사람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기업들이 엄청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최저시급이 낮고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그걸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바꾸기에는 이제 이 나라 전체의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완전히 바뀌어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저시급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절실하게 생각하지는 사실 못하죠. 못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그게 그렇게 딱 겉으로 보이는 심플한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월급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급이 올라야 되면 네. 저희 월급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올리려고 하겠죠. 왜냐면 다 올라버리면 자기네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근데 사실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네, 월급이 맞아요. 안 오르면 네.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거의 왔거든요. 거의 그냥 사실은 지금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가 인상률이 그렇죠. 2, 3% 오르면 내 월급이 2, 3% 오르니까 결국에는 나는 동등한 월급을 계속 그냥 그렇죠. 받고 있는 가치로 따지면 그런 건 것 같아요. 똑같이 오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풀려면 어느 한쪽에서는 조금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줘야 될 때도 생각을 해보고 받는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PT들 주유수당도 정산을 해서 맨날 보니까 얘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나 받아가는지를 항상 보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내가 그 돈을 줘야 될 때 과연 기분 좋게 줄 수 있나에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시급이 얼마가 적당할 건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시급이 안 오르는 게 좋죠. 그렇죠. 시급은 안 오르고 내 매출만 올랐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마 저도 그래요. 시급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 그럼 대신 내 매출만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같이 희생을 좀 같이 나눠가거나 이걸 이제 나라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라가 어느 정도의 제도권을 만들어주고 이걸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희생을 조금씩 나눠 분담을 가져가야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적지 않을까. 근데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 권리만 이제 많이 내세운단 말이에요. 시급 10,000원은 받아야지. 10,000원은 받아야지.
근데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좀 치우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시급이 올라야 되는 건 맞다고 보지만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올려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한 업장들이 실제로 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좀 배려를 해준다든가 좀 워낙 세금도 많이 띄어가시는데 좀 세금을 좀 줄여주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면서 안정적인 시급 인상과 그리고 또 근로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주휴상을 안 주는 경우가 요새는 워낙 이제 광고 알바몬에서 주휴상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좀 압박들을 많이 느끼세요 사업주들이. 그래서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줄 입장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게 해야 되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일단의 첫걸음은 법규부터 지키는 걸 우선으로 가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못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다 틀린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는 법이고 법은 줘야 우리는 돼. 성숙하는 네. 우리가 지금 박모 씨를 욕할 게 아니라 원칙을 이미 본인도 안 지키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인드부터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그거가 지켜져야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것부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주휴수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정말 그 불만이 많다고 줘야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주기 위한 새로운 묘약들을 이렇게 많이 편출해 내시더라고요. 뭐 시간을 줄여서. 줄여서 그게 안 되게끔 하거나 네네. 아니면 파트를 나눠가지고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데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해요. 좀 힘들어. 왜냐면 애들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타임별로 이렇게 맞춰 넣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주휴수당이 안 나오게끔 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꼼수를 찾게 되니까. 그쵸. 나라에서 제도를 물론 잘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있는 제도도 우리나라도 선진적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 같아요. 의식 수준 개선도 그쵸. 분명히 있죠. 그렇게 할 거면은 사람을 쓰지 않고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나 혼자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에 누구는 하나 쓰고 싶은데 그냥 싼 값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은 거죠. 예전에는 이제 많이 그렇게 하셨었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하기가 힘든, 이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급은 계속 오를 거고, 또 아무래도 가게 매출은 점점 힘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워낙 항상 하듯이 1번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이제 자기 침체로 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일본이 이제 사람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동양권 내에서 물론 이제 서구 선진국이야 이제 사람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게 유학할 때 머리 손질하러 가는데 헤어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싸구로 같은데 찾아가는데도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서구 선진국들은 사람값이 싸지가 않구나. 근데 이제 반면 우리나라는 좀 싸잖아요. 그때가 90년대였는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에 시급이 1,000원 정도였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1,000 몇백 원? 그래서 제가 고3 때였나? 저 여의도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친구들이 사회 경험한다고 신문 배달이나 주유소에서 알바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달 기껏 열심히 일해봐야 20만 원인가 받았던 걸 기억이 나요. 10몇만 원인가 20만 원인가를. 그러니까 그때 물론 지금의 돈의 가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만큼 사람값이 좀 많이 쌌던 시대였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줄 거면 일을 잘하는 애를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자리는 좀 줄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도 내가 이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일을 하면 친구들이 일자리가 잡히면 조금 편하게 일을 하려고 다들 해요. 물론 이해는 가요.
그 쉬는 시간 되면 뭔가 그 사업주가 돈을 주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틈틈이 쉬려고 하고 틈틈이 스마트폰 보고 좀 놀려고 하고 좀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들 해요. 그래서 힘든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시키면 싫어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업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리고 너 이렇게 할 거면 일하지 마. 다른 애 뽑을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사회 환경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찌됐든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다니고 계셔서 기쁘진 않네요. 네, 돈의 노예네요. 돈의 노예. 아 근데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이런 최저시급과 관련돼서 바라봤을 때 글쎄요. 그냥 먹고 그냥 내 입에 풀칠하는 정도? 내 풀칠하시는데 여행도 가시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받으면 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금액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동종업계에 그렇게 받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안 알고 싶어도 네. 이렇게 소문이 돌잖아요. 어디는 얼마 준다더라. 어디는 뭐 신입 연봉이 얼마라더라. 어디는 뭐 주임 연봉이 얼마라더라. 이런 것들이 듣게 되면 아무래도 연봉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주긴 하죠. 중소기업들보다는. 여러분들은 거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시죠? 잘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20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8시간씩 뭐 일당 8만원이라고 그러면 최저 그냥 뭐 한 160에서 180 뭐 그 정도로 기준으로 보면 최소 그 시급이 한 10,000원 이상씩은 그치.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조금 이 최저시급을 많이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뭐 사업주일 때도 있는데 내가 오히려 이제 최저시급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경우도 꽤 많아요. 물론 다행히 제가 여태까지는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뭐 최저시급을 실질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쳐줘서 좀 넉넉하게 받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는 좀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최저시급이 이 모양이면 정말 경제가 어려워질 때 나 일자리 없으면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최저시급을 좀 올려야 되나? 막. 그러니까 저희 생각할 때 그 최저시급을 받으러 가는 그 사실 일하러 갈 때 그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가는 시간, 오는 교통비. 시간, 교통비 이런 거 따졌을 때 사실 좀 오르긴 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네. 그때 4시간씩 일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4-5시간 됐죠. 아까웠죠. 그랬을 때 사실 뭐 타임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들 타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쪽하고 뒤쪽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하루라는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데 이때도 최저시급을 생각했을 때 진짜 돈을 하루에 벌어봤자 뭐 얼마 안 25,000원? 되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하루는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땐 진짜 왜 대부분 학생들이 파트타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부 시간 쪼개서 하는 건데 그 최저시급이 너무 낮으면 사실 하는 의미가 많이 없어요. 그냥 내 입에 풀칠하거나 뭐 내가 진짜 필요한 책을 산다는 거 잠깐의 그냥 용돈벌이 정말 용돈 정말 그냥 한 번 쓰면 말 용돈을 벌기 위한 건데 사실 요즘 학생들이 돈 쓸 때가 많겠죠. 네, 돈 쓸 때 많죠. 사실 저 때만 해도 그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더 높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만약에 뭐 안 되는 분들 아들 대학 못 보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 본인이 벌어서 그거를 감당이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빚을 지고 나오신다면서요, 요새는. 그러니까 저도 감는 애들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감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진짜. 김원진도 많이 빚 지고 나오고. 제 주변에도 진짜 네. 많이 빚을 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그거를 갚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청년들이 좀 이렇게 되게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요새 보니까 파트타임 제가 또 요새 구하고 있거든요. 두 탕을 뛰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다. 많이. 근데 요즘 일하시는 분들도 투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듣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 솔직히 전 자신이 없는 게 네. 그렇게 일을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위험하더라도 야간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약간 요새 세니까. 요새 PT를 구하면 일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나도 내가 그 입장이면 나도 뭐라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두 탕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하고 또 오후나 저녁에 또 하고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PT로 파트타임만 해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이제 주야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사실 좀 많지 않았는데 요새 이제 뭐 요 몇 년 새 이제 직장도 사실 네. 많이 없으니까. 많이 그런가라는 걸 느꼈고 저는 진짜 볼맨님 말씀처럼 사실 네. 이게 한 가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시급 같은 경우가 올라야 되는 게 사실 학생들이 방값을 내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쵸 올라와서 이제 네, 제 타지에서 올라 저 주변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내는데 이게 파트타임으로 내긴 정말 빠듯한 돈이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날 줘라. 네, 근데 그분들은 진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부모님한테 이 돈을 다 충당을 하기에는 본인도 부담스러우니까 PT. 부담스러우니까 PT를 하는 건데 이게 시급이 낮게 되면 네. 일단은 뭐 방값도 그렇고 밥값도 그렇고 등록금도 그렇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시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혹시 두 분은 한 요 정도 시급은 요 정도 되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괜찮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으세요? 요새 8,000원? 8,000원? 볼매님은 어느 정도 주면 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별로 와닿진 않죠. 파트타임 같은 거 이렇게 막 뭐 그렇기도 하고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네. 기업마다 사실 그러니까 뒤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기업마다 사실 주는 돈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나마 이제 대기업이랑 최저시급이라는 것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적 기준을 가지고 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것 같긴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지만 자기 위치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더 올라가고 싶죠. 그냥 만족하고 싶은 거죠. 저는 네. 이제 그게 돈과는 별개로. 근데 살면서 점점 이제 돈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나 그것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조금씩 이제 깨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최저시급 문제는 사실 깊게 생각하진 않아서 내가 너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진짜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글을 쓰면서 글 같은 걸로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죠, 그런 걸. 네. 이제 그런 걸 자유기고가 이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좀 뭐 그런 건 보통 건당으로 받거든요. 나도 예전에 했었어. 네이트 작가. 네이트에도 작가가 있어요? 옛날에. 네이트 작가 제가- 수준이 별론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
초창기 이제 블로그가 막 생성될 때, 디카가 네. 막 보급될 때, 그때 제가 이제 디카로 사진 찍어서 음식 사진 올리고 그런 걸 하면서 블로그를 막 했더니 뭐 네이버나 네이트 이런데 이제 신생 블로그 사이트에서 제휴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네이트 작가 코너에서 사진이랑 글 쓰는 코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한 달에 20만 원인가? 부가세 빼고 18만 원인가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네. 제각각인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글을 쓰면서 느꼈던 거는 잠깐 저도 그때 제가 퇴사를 하고 약간 놀면서 썼으니까 그걸로 약간 생계 충당을 했었는데 뭐 그때는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어쨌든 저는 지금 같이 사는 처지니까 사실 그런 월세 같은 게 들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 하나 건사할 정도 내가 먹고 나가서 밥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이제 생활이 건사가 되는 수준이어서 조금 받아도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게 10년 전 단가를 똑같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래 잔뼈가 굵으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 근데 10년 전 거랑 만약에 이제 원고지 한 매당 만약에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10년 전에도 100원이었는데 지금도 100원이라는 거잖아요. 물가는 천치 차이인데 그러면은 같은 일을 10년 하신 분들 그 10년 동안 그 돈을 받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임금으로 따지면 임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체적으로 통용될 만한?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수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약간 기업은 기업별로.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대기업 가려고 목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격차가 너무 심하게 크다 보니까 커요. 네, 맞아요. 대기업에 그리고 또 그런 소리 있잖아요. 중소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못 들어간다. 이런 소리도 있으니까 일단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졸업까지 밀어가면서 졸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심리도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졸업 예정자랑 졸업생이랑 그게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저는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몸을 쓰는 직업이 많잖아요. 네, 사실 나도. 글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뭔가 그래도 집에서 내 시간을 가지면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파트타임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비스직이나 아니면은 뭐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감정노동직 뭐 그쵸. 이런 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적게 받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니야. 인건비잖아요, 이거는. 인건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능 창작? 그러니까 네. 글을 쓴다는 것도 여유롭게 네네.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그쵸, 거죠. 그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고뇌를 해서 쓰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생각이나 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근데 보는데. 취재를 나가야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품이 드는 건 똑같은데 교통비를 챙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내가 한 건 쓴다고 했을 때 만약에 15만원, 뭐 A4 원장해서 15만원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산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부산 왔다 갔다 하면 10몇만원 깨지잖아요. 그 돈을 챙겨주진 않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근데 그게 한 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좀 영향력이 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면 누구나 찾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초반에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걸로 뭐 먹고 살기는 진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네. 네이버, 뭐 야후, 네이트 이런 데서 조금씩 받았었거든요. 뭐 많이 주시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시장이 좁아서 네. 조금 처음에 썼을 네. 때 그거에 약간 좀 인정을 좀 받으면 처음엔 하나 주다가 나중에 두세 개 주다가 네, 그게 좀 네. 아름아름 퍼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진짜 하긴 힘들겠구나 생각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는 진짜 힘들겠구나 뭐 그런 생각. 만약에 나는 홀홀 단신이었지만 그러니까 나만 혼자 건사하면 됐지만 그 가정이 있어서 챙겨야 될 그러니까 가족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빈익빈 부익비가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만큼 버는 거고 못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사회가 점점 경제나 이런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 잘하는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주 입장에서도 내가 이 돈 주고 뽑을 거면 일 잘하는 애를 뽑겠다 이런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점점 그렇게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사람값이 이제 올라가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이제 좀
옥석을 많이 가리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겠죠. 되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기업도 그렇고. 대신 일자리 좀 줄고 네. 그리고 이제 저임금 일자리는 이제 우리도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3D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힘든 직업들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오히려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보니까 있는, 실제로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안 하려고 자동화?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 안 한대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인이 하게 되면은 임금이 일단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지. 단가나 이런 게 일단 올라가게 되고 하니까. 일 못하면 바로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나라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게 점점 예연이 확장되고 하면 네. 사람들이 내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돈을 좀 더 줘도 되지라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네.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내가 남을 챙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이게 약간 산업화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사실 예전에는 공장에 비해서 네. 일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저임금에 그랬죠. 네. 높은 이제 수익을 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인건비가 그러니까 예전 같이 똑같이 사업장들은 저임금으로 내가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나라가 네, 나라의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들이 아닌 사업장을 우대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좀 큰 회사들. 경제가 살려면 너네한테 줄 돈이 아니라 네. 뭔가 대기업이 활성화돼야지 우리 경제도 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갔던 네네네네. 거고 실질적으로는 안 좋았던 거잖아요. 딱지 음.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외연이 커진 건 사실 맞죠. 근데 사실 최저시급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선진국에서 겪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화가 네네. 되면서 그 장시간 근로 이런 거 못하게 한 게 그런 데서 막 20시간씩 사람을 막 돌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법이 만들어주고 뭐 약간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기나긴 과정이 없이 정치도 그렇지만 빠르게 된 거예요. 너무 그게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오니까 거의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을 거쳐서 모두가 다 납득하는 기준을 갖고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진적인 것도 들어오고 후진적인 것도 들어오고 지금 완전 뒤섞여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는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곧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또 그러한 일들은 모두 다 인공지능이 하지 않을까요? 난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야 뭐 어쨌든 살 만큼 살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언젠간 갈 텐데 이제 살아야 될 자식을 바라봤을 때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지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까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얘도 나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 세대가 했던 걸 똑같이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가 뭐 사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실 사자가 돈 많이 버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집을 샀거든요. 어쨌든 부모 덕도 있는데 그게 다 부모 백그라운드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가 바라는 그 롤을 걸어가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부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의대 하는 게 사실 한의대 나와서 이렇게 뭐 자기가 한의대 뭐 한의원을 안 차려도 월급으로 한 700을 받아요. 실제로 의사들이. 더 받아요, 의사들. 네, 일반적인 금액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직히 대기업 가서 받아봐야 많이 받아야 3,400이거든요. 벌써 그 배가 격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우리 자식 아들 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공부 열심히 시켜서 뭔가를 달게 해야 될지 아니면 창의적인 쪽으로 자꾸 돌려서 네가 좋아하는 걸 하게 유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좀 후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해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돈이 안 돼도 그리고 좀 창의적인 쪽으로 되도록 가려고 방향을 자꾸 제시를 하죠. 근데 꼭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저 같은 이런 서비스직은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걱정도 있고 자식 걱정도 있고 그래서 이 변화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최저시급 잠깐 잡소리를 나눠봤고요. 잠깐? 1시간 얘기했는데? 아 긴가요? 아니,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런,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사실 없죠. 어렸을 때 말고는 없었어요. 네, 두 분은 없죠. 직장을 네, 다니니까. 네, 네. 네, 직장인 월급 받는 분들은 이런 게 와닿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약간 건설 쪽에 계셔가지고, 아, 네. 일용직 하시는 분들 많이 뵀었어요. 네. 근데 하시는 일에 비해서 적게 받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건설 쪽은 사람들이 좀 급여가 세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장 뭐 이런 그쵸.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세고 뭐 네. 벽지 이런 것도 세긴 했는데 사실 그분들 말고 정말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 네, 해주시는 네. 분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집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다. 근데 힘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들이 많으세요. 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급여를 되게 적게 받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노동 양에 비해서 네네네네. 좀 더 많이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들 약간 그런 분들은 약간 자부심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위장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네. 하시지만 사실 제일 필요한 직업들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의 2부 순서 네, 힘든 시간 속에서 한번 해보고요. 네. 다음에는 꼭 좋은 컨디션으로 네, 또 네.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오늘은 조금은 좀 무거운 상황 속에서 녹음을 진행해봤고요. 얘기가 좀 무거웠어요. 아, 네, 그렇네요. 아니 앞부분 너무 즐겁게 스펀지밥 얘기하시다가 근데 저 이런 최저시급 문제 한번 꼭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남의 일 같지만 꼭 또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네. 그 최저시급을 받으시는 분이 한번 나오셔서 얘기를 했으면 더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아직까지 저는 최저시급을 안 받았는데 근데 받을 걸 생각하면 솔직히 눈앞이 깜깜합니다. 네네.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좀 살짝 두렵고요.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나이도 찼고 이제 좀 이렇게 퇴물이 돼서 밀려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커피 쪽 하기 전에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급여도 많이 받고 또 잘 나가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게. 자기 자랑이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헛소리였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헛소리였습니다.